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이 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세 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골프 관련해서 기술 쪽, 장비와 관련한 이야기들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대회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 꼭지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첫 번째 장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장비 관련해서는 스포츠에서도 이제 점점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을 스포츠에 접목을 해서 기록 갱신이 필요한 거는 기록을 좀 단축하고 뭔가 더 멀리 보내거나 뭔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들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육상 마라톤에서는 2시간의 벽이 인간이 깰 수 없는 깨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라고들 하는데요. 비공식 대회 2019년 10월에 비공식 대회에서 처음으로 2시간을 깬 1시간 59분 40초의 기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공식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2시간을 깬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기록을 깬 선수가 맞춤형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이 맞춤형 신발이 바닥 깔창에 어떤 특수 소재로 만든 소재가 들어가서 실제 약간 이게 쿠션 역할, 좀 스프링 역할을 해서 좀 더 달리는데 좀 더 좀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당연히 됐으니까 이 정도의 기록을 깬 건데, 그래서 세계 육상 연맹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제품을 특수한 제품이 어떤 선수에게 맞춤형으로 만든 신발 같은 거는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4개월 이상 누구나가 다 사서 쓸 수 있도록 한 제품만을 써야지 어떤 선수에게만 맞춤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신발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수영연맹에서는 수영복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최근에 한 몇 년 전이었죠. 수영복이 전신 수영복이 나오면서 전신 수영복이 아무래도 몸의 물 흐름의 저항을 훨씬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대단히 많은 좋은 기록들이 나왔는데, 그때 전신 수영복이 등장하고 그 대회에서 경영 종목에서 무려 43개의 신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 수영복이 기록 단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물 흐름에서 저항을 훨씬 더 적게 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골프 업계에서 이러한 장비의 기술의 발전, 또 그런 장비뿐만 아니고 공도 마찬가지죠. 공의 어떤 코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딤플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의 덕으로 비거리가 좀 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USGA, 미국 골프협회에서는 골프 경기에 이러한 부분이 골프의 특성상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USGA랑 RNA, 마인드골프가 자주 언급하는 데죠. RNA는 영국 왕실 골프협회고 USGA는 미국 골프협회인데, 이 두 기관이 이러한 어떠한 골프에 대한 규정과 룰 이런 것들을 좀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2월 5일 비거리에 관한 보고서인 Distance Insight Report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표가 있긴 한데요. 도표를 자세하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00년경과 1980년 엘리트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 거리 차이가 80에서 한 100야드가 늘었다고 합니다. 80야드면 한 70, 한 2, 3m 정도 되겠죠? 100야드면 한 90m 정도 되는데, 한 80년 사이에 비거리가 이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에는 PGA 투어에서 선수들의 비거리가 약 30야드 정도 늘었으니, 사실 과거에 이렇게 늘은 것보다 최근 25년 동안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소재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지금 발달하면서 거리가 무지하게 늘어난 거죠. 25야드면 한 2클럽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체력 강화도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다양한 유연성 운동, 필라테스, 또 요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장비의 영향도 굉장히 커서 결국은 이러한 골프의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 장비로 인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든, 근데 운동을 이렇게 제재할 수는 없으니까 비거리가 이런 장비로 인해서 또 공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골프장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는 아니지만 뭐 130야드 칠 거랑 100야드 칠 거랑은 굉장히 클럽의 차이도 아마추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른 것처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가 늘어서 실제 남는 거리가 짧아졌을 때 스코어링 하는 것이 아마추어들보다는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타이거 우즈가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한 2005년, 6년 한참 우승을 구가할 때 골프장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장타를 쳤었거든요. 다른 선수들 대비 멀리 치고 정확하게 쳐서 골프장을 선수들이 너무 쉽게 풀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렵게 하겠다고 해서 매년 뭐 메이저 대회들은 전장을 계속 늘리거나 코스를 다시 디자인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골프의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골프의 원래의 본질인 그 골프가 어떤 도전이나 자연 속에서 어떻게 어렵게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퇴색되는 느낌을 좀 받았나 봐요, 두 기관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골프 그 장비의 기술적인 발전을 조금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발전을 하더라도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투어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반발 개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클럽이 공인이다, 비공인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할 때 반발 개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발 개수가 COR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 반발이에요. 앞에 coefficient가 개수고, 그래서 반발을 하는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튕겨 나가는 개수, 다시 이렇게 뭔가 어떤 위치에서 다시 부딪히고 다시 나가는 그 개수 COR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값으로 보통 그게 공인 클럽이냐 비공인 클럽이냐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COR 값이 공인 클럽의 기준이 0.83이에요. 그래서 미국 골프협회와 영국 왕실 골프협회는 1998년에 그 반발 개수 값을 0.83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반발 개수라는 게 골프공을 1m에서 드라이버 헤드에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그게 이제 0.83이면 83cm를 튀어 오른다는 거죠. 이게 완벽한 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1m에 떨어뜨리기 1m로 올라오진 않죠. 하지만 이 반발하는 그 소재 자체가 티타늄이죠, 대부분. 그 드라이버의 표면에 있는 티타늄이 얼만큼 탄성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무진장하게 많이 올려놓으면 거리가 멀리 가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경기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골프의 속성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0.83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전문가들은 진공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 상황, 진공 상태에는 우리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0.93 정도로 보고 있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가 그렇고, 페어웨이 우드는 한 0.75에서 0.7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 개수가 0.80, 86, 90,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고반발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COR, 반발 개수를 좀 더 높여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더 많이 공이 튕겨져 나가서 거리에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한 드라이버가 그거고요. USGA와 RNA에선 최근에 이제 COR 값 말고 다른 값을 또 이런 반발력의 지표로 쓰고 있는데, CT라고 있어요. CT. 그래서 Characteristic Time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성 시간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드라이버에서 튕겨져 올라가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공이 드라이버에 이렇게 딱 치면, 실제 고속 촬영으로 보면 공이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이게 다시 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클럽 헤드에 공이 얼만큼 머물러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Characteristic Time이라고 해서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공이 충분히 찌그러지면 더 많이 머물 거고, 딱딱하면은 땅 하고서 금방 튕겨나갈 수 있는데, 이 값으로 어떠한 특성 값으로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서, 첫 번째 소식은 투어에서 영국 왕실 골프협회와 미국 골프협회가 골프 장비로 인해서 너무 거리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비공인 드라이버, 공인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하는 0.83, COR,
coefficient of restitution 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그 골프 투어 지난주에 PGA 대회 중에 매년 하고 있는 대회죠. 그래서 WM Waste Management Phoenix Open이라고 그 아리조나주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약간 좀 독특한 대회라서 좀 소개도 할 겸 선택을 했고요. 이 피닉스 오픈 WM은 또 잠깐 얘기 드리면 WM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쓰레기 처리하는 그 쓰레기 이렇게 덤프트럭이 와서 쓰레기 이렇게 가져가죠. 그리고 처리해주는 그 쓰레기 처리해주는 전문 회사 그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가 후원을 하는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그 대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회가 그 아리조나 피닉스 사막 도시인데요. 피닉스 주변에 있는 스카츠데일의 TPC 스카츠데일 파 71 코스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좀 유명한 거는 사실은 16번 홀의 콜로세움 홀이라고 해서 약간 좀 야구장 같이 스테디움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파3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 싸서 거기를 굉장히 스테디움으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한 4만 정도의 관중들이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4만이면 아마 그 잠실 야구 경기장이 4만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큰 거죠. 그래서 그 경기장의 16번 홀에서는 약간 좀 독특하게 그 경기가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골프를 칠 때 뭐 가장 큰 예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 칠 때 되게 조용히 하기. 심지어는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아주 조용한 데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장갑을 찍찍이를 이렇게 한다라든지 퍼터헤드 커버 찍찍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용히 뭔가를 하는데 티샷을 치거나 퍼팅그린에서 퍼팅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플레이어가 가장 조용한 상태에서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골프의 가장 큰 예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카츠데일 16번 홀 파3에서는 이 콜로세움 홀이라고 그 로마의 그 전투, 그 투사들이 이렇게 콜로세움 경기장처럼 그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그 갤러리들이 이렇게 구경하게 돼 있는데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떠들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이 나올 때부터 뭐 환호성을 하고 그린에 온그린을 하면 와 하고 뭐 그린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 하고 뭐 이런 비난까지도 하는데요. 실제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할 때 이미 벌써 막 환호성이 있고 그거를 조용히 시키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나오면 와 더 해달라고 자기한테 더 환호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플레이하는 게 마치 전통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 경기장의 16번 홀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고 점점점 그런 축제 분위기의 대회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홀, 17번 홀, 16번 홀이 파3고 17번 홀이 파4, 18번 홀이 파4인데 이 주변에 있는 그 갤러리가 한 4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테디움을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이때 뭐 가장 크게 이렇게 들리는 데시벨이 한 8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원래 골프 경기는 거의 뭐 0데시벨 상태에서 거의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뭐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퍼팅 그린에서 이렇게 콰이엇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 그것이 일종의 이 골프 대회의 굉장히 상징적인 또 이벤트로 이제 받아들이고 실제 대회에서도 선수들은 그 홀에 오면은 각종 선물 뭐 모자라든지 공이라든지 뭐 티셔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장갑 이런 걸 준비해서 막 관중석에 티샷을 치고 그 그린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선수들은 또 선수들이 티샷을 치고 선수끼리 그린까지 막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캐디들이 캐디백을 메고 달리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홀로 되게 유명합니다. 골프가 워낙 뭐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거지만 또 시대의 트렌드가 또 재미나 이런 이벤트적인 거를 제공하는 또 그런 측면도 골프 인구를 또 늘리고 대중화하는데 이런 뭐 모든 대회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 대회 한 개월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드리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골프 우리가 라운드 할 때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티샷 치는데 옆에서 잘 쳐봐 뭐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곤소곤 되는데 다 들린다고 하면 가끔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떠들 때 쳐서 뭐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돌려 표현하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조용히 지키는 게 좋은데 갤러리 가서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같이 한번 함성을 지르는 것도 좋겠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해 KLPGA 선수들과 KLPGA 선수들과 LPGA 선수들의 대표들이 이런 대항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주에 있는 상주가 아니죠. 경주에 있는 블루원 골프장에서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했는데요. KLPGA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되게 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들었던 대로 KLPGA 선수들과 LPGA 선수들이 대표로 나와서 하는 이벤트성, 뭐 4볼, 4썸, 그리고 또 개인전 이런 형태의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1번 홀에 티샷 하기 전에 선수들이 또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1번 홀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스탠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선물 나눠주고 선수들은 또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거기서 이제 댄스도 하고 음악 나오고 조금은 좀 일반적인 대회랑은 좀 다르게 진행한 KLPGA 대회도 있었고요. 방금 전에 얘기드렸던 WM, 웨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과 좀 비슷한 형태로 한국 대회에서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나 소개했고 또 KPGA에서도 2016년에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이런 형태로 한 홀에서 했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이때 구경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88cc인가 수원CC인가에서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 홀이 파4인데 좀 내리막이에요. 약간 짧아요. 파4 치고는. 그래서 선수 같은 경우는 파4로 쳐서 원온을 할 수 있는 그런 홀인데 이 홀에서는 장내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들어오면 마인드 골프 선수 이번에 올해 어떤 거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연 어떤 공략을 할 것인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아니면 이 선수가 좀 유명했으면 좀 과거에 우승한 그런 기록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티샷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피닉스 오픈 때처럼 사람들이 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은 파4에서 원온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기 위해서 아이언 티샷이나 우드 티샷이나 이렇게 해서 끊어쳐서 투어원 해가지고 좀 더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에 남겨서 버디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관중들이 원온 이렇게 외치니까 사실은 드라이버를 안 잡으면 좀 약간 좀 쇠가슴? 좀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선수가 다 드라이버를 치게 되는 또 재밌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트러블 상황이 되는 선수들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갤러리, 팬들과 같이 함께 동화되고 골프장에서도 이렇게 갤러리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갤러리가 응원도 하는 이런 형태의 대회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요. 갤러리도 기본적으로 다른 대회 같은 경우 가면 되게 조용하게 잘 선수들이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갤러리의 가장 큰 역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에 플레이에 집중하게끔 해주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선수가 할 때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안 찍고 그냥 묵묵히 조용히 따라다니는 게 좋은데 가끔 이런 이벤트 대회에서는 골프장에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소리도 질러보고 같이 참여도 해보는 차원에서 약간 이런 골프 대회도 있구나라는 거를 PGA, KLPGA, KPGA 대회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2가지 소식을 재밌게 전해드렸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